이번 영상은 상가 경매 대출, 상가 경락잔금 대출이죠. 그래서 낙찰가 대비 85%를 제가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이제 좀 입찰을 하려고 저 대출을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 그죠? 그래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막혔습니다. 그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출이 좀 안 나오는 종목이나 지역이 좀 많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좀 배워갖고 상가로 이제 입찰을 한번 봐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을 때 대출을 어떻게 알아봤는지랑, 그 다음에 구체적인 최신 동향이죠. 그래서 이제 최신 동향까지 한번 싹 짧게 핵심만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종목은 상가였어요. 상가. 근데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쪽에 있는 상가였고, 그 다음에 제가 낙찰받은 상가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 물론 이제 개인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개인도 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는 85%.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법인으로 해서 인근의 어떤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봤을 때 보통 뭐 70%좀 많이 나온 다음 80%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때는 뭐 90%도 얘기를 하는 데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85%까지 나오는 대로 확정을 짓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낙찰가 대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낙찰 받았으면 8,500이 그 대출이 나오고 내 돈이 1,500 현금 들어가고 플러스 이제 세금만 총 투자금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율은 좀 높았어요. 이율은 4.5%, 4점 정확한 건 아니지만 4.3%, 5% 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율이 3% 후반대도 됐었지만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70% 한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낙찰가 대비 70%면은 많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대출을 좀 많이 해주고 이자를 1%를 더 주더라도, 몇 프로를 더 주더라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야지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으면 투자금이 금방 이제 회수가 되고 거의 이제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율이 몇 프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뭐 2, 3% 이율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히 뭐 1%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도가 높은 은행을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근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따 영상 카드에다 꽂아 드릴 텐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이제 그것까지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좀 영상이 길어집니다. 저 해당 영상 이제 최신 트렌드 대출, 상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하고자 함이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나 어떤 영상 설명란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시간 나실 때, 그쵸? 관심 물건지, 그러니까 입찰 보려는 그 경매 물건지에 법원에 미리 입찰날 가지 말고, 그죠? 미리 이제 뭐 한 일주일 전에 가서 그 대출 상담사 명함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죠? 그 명함 받아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지역에 은행들이 많이 있죠. 그 임금 물건지, 관심 물건지. 그래서 은행이 뭐 농협도 있을 거고, 그죠? 제2금융권이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에다도 물어봐도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그 영상 설명란이나 그 카드, 아니면 영상 마지막에 또 카드를 꽂아 드릴 테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그렇게 좀 잘 나왔어요. 85% 낙찰가, 그 다음에 이율은 4.3% 정도 나왔고, 물론 이제 80%가 아니라 90%까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상태가, 일단 그 전에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법인의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법인 등급이 B뿔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스 평가나 은행들이 보는 그 평가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B뿔. 근데 B뿔이 그렇게 좋은 등급은 아닙니다. 뭐 A 정도 나와야지, 혹은 이제
A0 뭐 요 정도 나와야지 이제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신생법인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그 법인 물건을 좀 팔아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등급이 좀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출 받는데, 향후 이제 경매 투자할 때 대출 받는데 많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좀 괜찮은 팁을 하나 드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신용 등급 있잖아요. 그 등급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은행에서 한도도 많이 주고 이율도 싸게 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그 등급을 상향시키는 거는 이익을 잘 내면 돼요. 그렇죠? 결손급,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빵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법인이다, 이런 게 있으면 등급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연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캐피탈 쪽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개인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들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니까 좀 시간을 내서 좀 말씀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캐피탈 자금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저축은행, 그렇죠? 그거 쓰는 순간 순식간에 이제 그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대출 알아볼 때, 경매 대출 알아볼 때 개인 신용이 막혀서 또 그 낙찰 받아놓고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떼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신용 등급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제로 됐죠. 예전에는 뭐 등급제로 됐는데, 최소 한 5등급 이내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점수로 따지면 한 800점대, 700점 후반대, 중후반대까지는 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신용 등급이 좋다고 하면은 상가 경매로 이제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80% 나와요. 낙찰가 대비. 이율은 그보다도 좀 낮을 수 있죠. 제가 법인으로 4.5%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낮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개인 신용으로 더 땡길 수가 있어요. 10% 정도. 10에서 한 15%. 그러면 거의 뭐 90에서, 낙찰가 대비 90에서 95%까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신용대출은 이율이 세요. 경락자금 대출 대비해서. 보통 한 8%도 되고 7%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용으로 이제 뭐 나머지 80%를 초과한 10%, 15%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보증금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고 월세를 놓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게 좀 현명하죠. 예,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신용으로 더 얹어서 10에서 한 15% 정도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영상 좀 정리를 하면, 상가 경매 대출 최신 트렌드가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받았어요. 낙찰 받고, 그러니까 대출 실행이 올해 1월 말쯤, 그러니까 2월경에 아마 대출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법인으로 낙찰 받았을 때 낙찰가 대비 85%, 그 다음에 이율은 4.3인가 4.5 요 정도 됐다. 물론 이제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요보다도 좀 더 오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트렌드에서 조금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